숯별 라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연 방송 제14회차에 오신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처럼 편안하고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숲별 라디오 사연 방송 진행을 맡은 저는 폴의 스텔라 응원한 남자 미라클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파 안녕하세요. 네, 숯별분들과 함께 숯별 캠프장이라는 곳에서 조용조용하게 담소를 나누는, 지극히 여러분들과 함께 캠프장에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그냥 자유롭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눈다 생각하고 마련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14회차 주제로 5월이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죠.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이 주제를 5월달은 무조건 이거 하리라 생각을 하고 들고 왔습니다. 바로 가족, 패밀리.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쉬우면은 또 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분들한테는 또 다소 난해할 수도 있겠다, 애매모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각자 사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족들, 가족 구성원들, 그들과 얽혀있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진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나날이 즐겁고 평안하고 항상 웃음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반면,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너무 삶이 고달파서, 너무 힘들어서, 또 가족이 왼수이거나 찐팬이거나, 그러니까요. 서로가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집안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덜어는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일찌감치 이별 혹은 사별의 아픔을 이제 겪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마다의 이런 각양각색의 또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가족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그냥 그런 많은 의미를 참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연 받으면서 제가 한편으로 걱정했던 거는, 제가 사실 외부에서,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 말고 이런 방송이나 다른 외부에서 제가 가족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면은 가족 얘기 이렇게 꺼내는 순간 또 터질 것 같아서, 감정이 또 북받쳐 오르거나, 또 나도 모르게 좀 그런 터지는 타이밍이 생기지 않나, 그런 게 좀 계속 걱정이 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최대한 그래도 방송 진행할 때만큼은 그런 거 잘 억누르고 진행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컥. 네, 벌써부터 눈 팅팅 부는 아이콘까지 올리시는데, 아니야.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 첫 번째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숯별님께서 보내신 첫 번째 사연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주제는 방장님 울리기.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포커싱이 아니라고요. 나 아니야. 아니에요. 네, 오늘 아니야만 한 100번 넘게 할 것 같은데, 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또 귀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먼저 첫 번째 사연 함께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 중에 뭐 착하다, 멋있다 이런 말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참 한결같다, 이 사람 참 한결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멘트를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늘 한결같이 첫 인사를 기분 좋게 사연에 작성해 주시고 보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늘 항상 볼 때마다 감사드리면서 참 든든하다,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 하고 기분 좋게 낭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슬쩍 이 내용을 봤는데 뭔가 조금은 감정이 치어 오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사연이어가지고. 하이요 방장님. 가족. 저는 제일 먼저 엄마가 떠오릅니다. 실질적인 가장이 엄마였었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던 걸 보고 자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다른 가족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엄마에 대한 글이 있어서 그 글로 대신해 볼까 합니다. 아직 서두 들어갔는데 벌써 휴지를 준비해요? 아니야, 우리 다 같이 그냥 참아 보자고. 제가 최대한 그렇게 너무 우울하지 않게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네, 벌써 울기 없기. 네. 자,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당신에게 알리지 않는 11가지 라는 글이고요. 번호 순으로 몇 개가 있어요. 문장 주제가. 1번, 당신은 엄마를 울게 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우리 엄마는 내가 임신한 걸 듣는 순간에도 울었다. 또한 내가 태어났을 때도 나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엄마는 당신을 키우며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또 걱정이 되어 눈물을 흘린다. 당신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우는 것이다. 당신이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그녀는 당신의 고통과 행복을 감싸 안고 공유했다. 2번, 엄마도 마지막 남은 케이크 조각이 먹고 싶었다. 그런데 당신이 동그란 눈으로 혀를 내밀며 입맛을 다시는 모습에 엄마는 차마 먹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먹는 것보다 당신의 작은 배가 부른 것을 보는 것이 훨씬 행복하기에. 엄마도 아팠다. 3번 제목이에요. 3번, 엄마도 아팠다. 당신이 어렸을 때 엄마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을 때도 엄마는 아팠다. 날카로운 손톱으로 엄마를 핥혔을 때도 물론 아팠다.
모유를 먹다 젖꼭지를 깨물었을 때도 아팠다. 엄마의 뱃속에서 발길질로 엄마의 갈비뼈를 멍들게 했고 9개월 동안 엄마의 뱃살을 늘어나게 했다. 또한 당신이 태어나던 그 순간 세상으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에도 온갖 고통을 줬다. 4번. 엄마는 늘 두려웠다. 임신한 순간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엄마는 모든 것을 감수했다. 혹여나 내가 한 선택이 당신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며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 선택으로 자책했을 것이다. 5번. 엄마는 항상 당신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이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심장 박동이 쿵쿵댔으며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했고 밤에는 당신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 잠을 설쳤다. 넘어질 때마다 엄마는 항상 곁에 있었다. 무서운 꿈을 꿀 때도 늦은 밤에 열이 나 괴로워할 때도 엄마는 당신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즉, 당신의 안전을 위해 늘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6번. 엄마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안다. 엄마는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미워할 때도 있다. 그런데 자녀와 관련해서는 특히 더 자신에게 가혹하다. 당신을 위해서 완벽한 엄마가 되고자 했고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인 탓에 실수도 있었다. 그래도 엄마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다. 7번. 엄마는 당신이 잘 때까지 지켜봤다. 어떤 날엔 새벽 3시까지 잠 못 이루는 당신을 달래며 제발 잠이 들라고 기도했다. 엄마는 자장가를 부르면서도 눈꺼풀은 자꾸 감겼다. 엄마는 제발 아가야 어서 자렴 하면서 빌었을 것이다. 마침내 잠든 당신을 침대에 내려놓았을 때 엄마는 끔찍하게 피곤한 와중에도 당신의 얼굴을 보며 사랑을 느꼈다. 8번. 엄마는 당신을 9개월보다 훨씬 오래 안아주었다. 당신이 안아달라고 보채서 안아준 것이다. 청소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당신을 몸에 안고 있었다. 때로는 엄마가 자면서도 당신을 안아줬다. 팔이 저리고 허리가 아프지만 엄마 옆에 붙어 있기를 바라는 당신을 잘 알기에 엄마는 그토록 오래 안아준 것이다. 언제나, 그리고 아무리 오래라도 말이다. 9번. 당신이 울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무너졌다. 엄마에게는 당신의 울음소리만큼 슬픈 것이 없었고 얼굴에 떨어지는 눈물만큼 안타까운 모습도 없었다. 어떻게든 엄마는 울음을 멈추려 안간힘을 썼고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면 가슴이 수백, 수천 조각으로 깨져버리기도 했다. 10번. 엄마는 늘 당신을 우선으로 했다. 당신을 위해 식사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잠도 못 잤다. 즉, 모든 것에 있어 당신이 우선이었다. 온종일 당신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그녀는 자신을 돌볼 힘이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아있는 힘이 없었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11번. 엄마는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다. 엄마라는 직업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며 가장 위대한 일이다. 눈물도 나고 몸도 쑤시며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시도하며 새로 배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을 느끼고 가슴이 벅차 넘치는 사랑을 한다. 그 많은 고통과 슬픔, 잠 못 이루는 밤, 이른 새벽을 엄마는 다 감수해야 했지만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이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엄마를 만난다면 감사하다고 말하자. 사랑한다고 알려주자. 하시면서 신청곡은 양희은님과 악동뮤지션의 엄마가 딸에게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엄마에 관한 글귀로 총 11가지의 소주제 글귀를 제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막상 그걸 깨닫고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하면은 내 옆에 안 계세요. 그냥 이렇게 같이 있을 때도 막 그럴 때 있잖아. 그냥 괜스레 그냥 엄마 사랑해요 하고 그냥 막 꾹 끌어안아주고 하면은 요즘 같은 그러지. 이놈의 쥐집애 너 뭐 사고 쳤어 또? 너 엄마 몰래 뭐 했어? 뭐 잘못했어 너? 응? 아 이거 왜? 아이 가시나가 왜 이래? 평소에 그러지도 않더니만 징그럽게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근데 뭐랄까 이따금씩 좋은 말 할 때 바른 대로 불어. 그치. 근데 희한한 거는요, 뭐 자식들도 사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무슨 말 하고 무슨 표정 짓고 하는 거 그걸 다 알잖아. 느끼고. 근데 이렇게 사랑한다, 감사하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갖다가 이렇게 평소에 잘 하진 않는데 간혹 이렇게 하면은 그러신대요. 되게 좋아한대. 겉으로는 아유 왜 이래? 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응? 뭘 잘못 먹었나 이러면서 징그럽다고 막 옆으로 막 이렇게 밀치기도 하고. 이제 또 여름이잖아. 여름에 또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더워 왜 이래? 방금 샤워하고 나왔는데 왜 이래 또 찌근덕거리게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되게 기뻐하실 거라는 거지. 뭔가 저도 이 내용 한번 쭉 훑어보고 지금 이렇게 사연 낭독하면서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진짜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다 위대하다. 주제가 여기 또 뭐 어머니라고 해서 그렇지만은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 두 분이 만나시지 않았다면
두 분 통해서 아니었다면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을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 들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내가 부모님 나이로 점점 올라가며 살아가는 그 세월까지도 부모님이 아니셨다면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나라는 인생을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제가 지금 우리 숯별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거, 또 숯별님들이 또 저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응원하는 포레스텔라 그분들을 만나고 음악을 듣고 알고 하는 그런 모든 순간들,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 없었겠죠. 뭐 포레스텔라 분들도 말 그대로 부모님들이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은 다 정말 감사함과 그리고 사랑받기 정말 마땅하신 분들. 진짜로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쵸. 이게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막 이따금씩 이렇게 집에서 막 다들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뭐 얘기하거나 뭐 하고 할 때, 그 왜 간혹 이렇게 부탁하실 때 있잖아.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렇게 뭐 어른들은 사실 핸드폰, 카톡 이렇게 뭐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조차도 되게 버거워하시고 어려워하시잖아. 그래서 가끔 막 이렇게 뭐 사진 전송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막 물어보시고 하면은, 저도 막 그게 너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정말 최대한 살근살근하게 천천히 잘 이해되시게 알려드려야지 마음은 그렇게 먹는데도, 실제로 막 뭘 알려드리고 하면은 요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 이렇게 해서 이거 눌러보세요 하면은 그걸 이제 잘 못 찾으시잖아. 한 번에 잘 못 찾으시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같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속에서 막 답답해가지고 뭐 어쩔 때는 그냥 내가 이렇게 막 그냥 아예 해서 먼저 해버리고 드린 적도 있고, 막 그러면 나중에 또 그거 가지고 좀 투닥거리는 거지. 아야 알려달라고 했는데 네가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내 딴에는 알려드리는 시간에 내가 빨리 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나.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절약? 막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러고 나니까는 항상 그러고 밤에 자기 전이나 침대에 누울 때마다요, 막 이 생각나. 내가 또 내 스스로를 막 자책해. 아이 멍청아, 야 그거 니 그거 뭐 문자 하나, 그 사진 하나 올리는 거 그거 니 좀 안다고 엄마 아빠 그렇게 가르쳐드리는 게 그렇게 귀찮냐? 막 내가 속으로 막 나를 이제 막 혼내는 거야. 그때부터 엄마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뺏었네. 그러니까 진짜 그 찰나 별거 아닌 것조차도 내가 이게 진짜 뭐 가르쳐 드린다고 뭐 말 그대로 내가 뭘 얻거나 하는 것도 아니지만서도, 그렇다고 내가 그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 뭐 내 인생에 뭔가 낭비되는 시간? 허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진짜 그 찰나의 그 순간 감정을, 이거를 아직도 내가 한참 멀었구나. 아직도 이런 거 하나 컨트롤 못해서 항상 그럴 때마다 막 이제 이불킥하고 혼자 막 또 머리 지끈지끈 하면서 엄마 아빠 또 속상하게 해드렸나? 별거 아닌데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진짜 별거 아닌 짜잘짜잘한 일들이요, 나중 가서 이게 한꺼번에 온대요. 내가 그때 했던 말, 행동, 그 순간들, 그것들이 당장은 내일 하루 지나면 잊혀진다고 쳐도, 진짜 그 이제 먼 훗날 이제 우리 곁에 이제 안 계시는, 헤어지는 이제 그때, 그게 진짜 한꺼번에 이렇게 확 온대. 영화 프레임 확 지나가듯이 그게 한꺼번에 온다는 거야.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나중 가서 쓰나미처럼 그렇게 올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이자.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으면. 어차피 그렇게 오는 건 내가 달게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는 더 좋은 말, 또 좋은 것들, 좋은 기억들, 좋은 감정으로 오래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항상 다짐하는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입으로 내뱉은 것처럼 당장 내일 또 다가오는 나날들 속에서 절대 부모님이 뭘 가르쳐 달라, 뭐 알려달라고 했었을 때 절대 그런 부분에서 막 이렇게 투박하게 야박하게 하지 않도록, 물론 100% 잘한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요,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신청곡 먼저 하나 듣고 가시겠습니다. 양희은 악동 뮤지션의 엄마가 딸에게. 네, 엄마가 딸에게 신청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비가 오네요. 스페 여러분들도 지금 비가 오나요? 지금 제가 좀 더워서 창문을 잠깐 열어놨는데 비가 후두둑 쏟아지고 있네요. 요번엔 비가 확실히 좀 많이 오긴 올 건가 봐요. 제 이제 여기 창문 위쪽에 약간 그 지붕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이 고여서 떨어지다 보니까 막 뭐 이렇게 막 작업할 때 두드리는 것 같이 물이 막 톡톡톡 이래가지고 이따가 사연 읽을 때 그때는 창문을 좀 닫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야외 활동 망했네. 그러게, 내일 막 어린이날이라고 뭐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이런 데는 준비 엄청 했었을 텐데, 뭐 퍼레이드 같은 것도. 이게 뭐 주말까지 비가 온다고는 했었거든요. 저도 기상 예보를 보긴 했는데. 음악 나오는 동안 이제 채팅방에서 방장님은 효자입니다. 그런 걸 후회할 줄 아는 사람은 효자예요. 부모도 많은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도 자식이 준 상처는 잊혀져요. 자식이 크면서 또한 자신의 세상이 생기고 입장이 생기다 보니까 안 부딪힐 수가 없더라고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자식된 입장에서는 굳이 안 드려도 될 상처를 이렇게 드리게 될 때, 또 그 드린 걸 알고 깨닫고 후회하는 순간에 진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무거운 마음, 그거만큼 또 힘든 게 없거든요. 내가 그러지 말걸,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내가 알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과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쌩 까고 이러면은 그건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인 거죠.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착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착한 게 아니고 그냥 순진한 거예요. 저는 나이는 지금 어느 정도 찼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모르는 것도 많고요, 깨달아야 될 것도 많고, 배우고 터득하고 또 스스로 앞가림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저 자신 스스로 챙겨야 될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냥 남들이 제가 하는 얘기나 평소에 하는 얘기나 그런 태도나 그런 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남들이 저를 보고 판단하는 그 모습들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제가 스스로 착해서 되는 거가 아니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저를 이렇게 저를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인격체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잘 길러주신 거,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지낼 수 없었을 거라는 거. 뭐 당연히 부모 자식 닮는다고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부모님들의 뭐 거울로 살아간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저도 어차피 독립적인 인격체니까. 근데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 제가 스스로 잘나서 내가 스스로 나는 이래서 착해다, 나는 이래서 착해, 나는 이래서 좋은 놈이야 라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를. 뭐 그런 거 가지고 괜히 또 뭐 또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막 교만하지 않으려고 막 너무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저는 최대한 제 자신도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주관적인 거는 사실 정말 내 자신이 주관성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방송에서 가타부타 막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굳이 막 내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뭐 나를 이렇게 막 드러내서 꺼집어내는 것 자체가, 주관성이 엄청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 막 자기 얘기를 오픈을 안 하겠죠. 오히려 숨기겠지, 반대로. 오픈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이런 면이 있고 이런 사람이고 제가 장점이 이거고 단점이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것 자체는 최대한 저 스스로가 제 자신을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다시금 돌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야. 저는 이 방송하는 것 자체가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떤 트렌드 문화 그런 거에 맞춰서 쫓아가기 위해서 나도 발 한번 담가 보려고 하는 면도 있지만은, 저는 이걸 기록으로 남긴다고 했잖아요. 저의 일기장처럼 내가 그 당시에 어떤 말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걸 했으며 어떤 걸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도 하고, 또 뭐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유튜브나 이런 거는 사실 막 사건 사고나 안 좋은 거가 한 번 내리찍히면은 그게 영향력이 엄청 크잖아. 근데 뭐 저 솔직히 이실직고에서 예전에 숯불 라디오 초창기 때 좀 실수 아닌 실수를 좀 했었어요. 그때 좀 약간 뒷북치기 느낌이었었어 가지고, 그때 한창 저기 포레스텔라 소속사 이제 마무리 짓고 옮기시고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내가 막 컨텐츠 만들어서 예약 걸어놓고 올린다고 올렸던 거가 너무 뒤늦게 뒷북치는 얘기였던 거야. 사실 굳이 그렇게 막 언급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었는데 괜히 막 그 이전 소속사에 대해서 막 비판 아닌 비판 같은 거 막 그런 식으로 막 멘트 치고 만든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수표님들한테 막 동조를 받은 것도 있었지만은, 근데 여론이 오히려 절반 이상이 뭐야 이제 다 정리되고 하는데 왜 이런 거 왜 불을 지피십니까 하면서 제가 수표님들한테 호되게 혼났거든요 한번 그때. 그래서 얼른 그거 내려버리고 커뮤니티에도 막 장문으로 사과문 올리고, 초반에 내가 한 번 딱 그런 적이 있었어. 이때는 참 미숙했구나. 좀 더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런 거에 따라서 그냥 수표님들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앞서가려고 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역방향 역효과가 나버리니까, 이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 인터넷상에서 하는 거가 정말 어떤 거 하나 잘못해버리면 이게 참 이렇게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 그걸 너무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모든 것들 최대한 그래도 숯별 여러분들하고 같이
포레스텔라 응원하고 좋아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를 계속 간직해 가되 이제 그런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줄이고 보이지 않도록 또 제 자신이 그걸 또 깨닫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뭐 앞으로 또 이렇게 지내가면서 또 어떤 시행착오들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방송 들으시는 우리 숯별 여러분들이 저의 거울이 되어주시고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그런 역할이 또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돌아보면서 과거같이 그냥 무조건 내 필대로 내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주변도 잘 돌아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조금 특별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특별한 느낌으로 이분께서 작성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게 저기를 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 자체가 좀 특별했습니다. 제 예전 라디오 어떤 회차 사연을 듣고서 이제 그거에 대한 느낀 점 플러스 꼭 사연처럼 작성을 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마침 5월 가정의 달 가족 주제에 맞게 내용도 그렇게 써주신 것 같아서 한번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눈물바람이 났습니다. 얼마 전부터 혼자 있을 때마다 지금 현재의 상황 때문에 눈물을 쏟았는데요. 숯별 라디오 10회차 사연 방송을 들으면서 울컥해가지고 요즘에 외할머니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계시거든요.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이라 좀 힘들다고들 하시나봐요. 주변에서. 외할아버지도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외할머니에 대해 엄마한테 엄마 괜찮아?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에게 엄마가 이젠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다고 병원에서 그런다고 하는데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할머니가 무척 걱정되지만 엄마도 걱정이 동시에 되다 보니까 엄마도 이젠 엄마를,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인 거죠.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혹여나 내가 엄마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때면은 어찌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슬퍼지고, 그러면서 엄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셨겠지만 저한테는 또 그저 담담하게 사람이 때가 되면은 가는 거라고, 병원에 계시니까 그래도 조금 더 사시겠지 싶다면서, 누구나 죽는 거지만 받아들여지는 감정의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딸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엄마를 이 세상에서 잃게 된다라는 거, 엄마가 아빠를 이 세상에서 잃었을 때와 같은 느낌인 걸까? 내가 엄마를, 아빠를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면 나는 어떨까? 정신 차리고 눈이 뻘개져서 있으니까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얼른 세수하고 왔어요. 포레스텔라 노래로 안정을 받으면서 예전에 노래방 콘텐츠에서 방장님을 몰아붙인 것을 또 위안 삼으면서 뭐 때때로 노래방 방송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노래방에서 다그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또 희망하면서 유튜브 댓글로는 차마 남기지 못해가지고 여기에 슬쩍 넣어서 보내봅니다. 언제든 또 노래 컨텐츠 하시는 날 부지런히 방장님 목을 뽑을 노래를 찾아가지고 그때는 과연 몇 곡이나 살아남으실지 내심 걱정 반 기대 반 하는 느낌이랄까요? 하면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별도로 이게 이제 정식 사연이 아니었고요. 그냥 정식 사연이 아니고 그냥 뭐랄까 그거였던 거죠. 그냥 지난 방송 회차를 듣고서 어떻게 보면 느낀 점을 이제 보내주신 거였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양해를 좀 구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혹시 주제가 5월에 제가 아마 가정의 달 느낌 해가지고 가족 관련돼서 라디오 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사연으로 삼아도 될까요? 양해를 이제 구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 오케이를 이제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제 갖고 와서 읽어드렸었는데 예전에 제가 또 방송할 때 이 수변님께서 생방 때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창 저기 지방 출장에 있었을 때 거의 수도권 올라오기 복귀하기 거의 그쯤이었을 거야. 그때 아마 모바일로 생방송 잠깐 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지났을 수도 있겠군요. 시간상 여튼 나중에 그 뒤 후기 소식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결국에 외할머니께서는 소천을 하셨대요. 네,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고 이제 옆에서 어머니를 많이 이렇게 좀 다독여 드리고 하느라고 하여튼 그때 마침 3일장 거의 마칠 때쯤 제가 또 방송하는 날 어떻게 또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명복을 빕니다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평안히 잘 지내셨겠고 그래도 이제 어머니의 자식된 어머니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또 많이 받으시고 좋은 곳에 가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내용 보고 저는 솔직히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를 사연으로 갖고 오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죄송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가 나중에 그 이제 후기에 그런 일을 겪으셨던 시기였다라고 하면 내가 당연히 스톱을 했겠지. 가족의 그 아픈, 당장에 너무 힘들고 아픈 상황인데 내가 이걸 갖다가 라디오 사연으로 쓴다는 것 자체도 좀 너무 좀 아니지 않나.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흔쾌히 또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죄송하면서도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연 진행할 때는 성심성의껏 그래도 잘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갖고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숯별 여러분들, 앞서 첫 번째 사연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할 수 있을 때 혹시 지금 시간 바로 옆에 어머니가 안 주무시고 계시나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기 전에 엄마, 아빠, 내가 무지 사랑하는 거 알지? 짤막하게라도 그런 인사 한마디 정도 던져드리면 어떨까? 조심스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내일 아침 출근이나 뭐 별 때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카톡으로라도 그래도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그 멘트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꼭 한번 저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뭘 하세요? 요즘 회사에서 그렇게 요즘 회사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셨던 거구나.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사연 이야기 보고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신청곡으로 해가지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가 생각한 이 가사말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와 닿는 그런 노래로 와 닿았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포레스텔라의 당신이 듣던 신청곡 들려드리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레스텔라의 당신이 듣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7분. 네, 방송 연지는 벌써 1시간 50분을 향해 지나가고 있고 오늘은 그래도 다른 때 같지 않게 유튜브 쪽에 수표님들이 많이 또 들으러 와주셔가지고 수파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네, 조용했던 캠프장 자리 많이 채워주셔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늦은 밤 잠 못 이루는 밤에 그래도 이렇게 이따금씩 폴의 잔잔한 노래들 또 평안히 들으시면서 지루한 저의 멘트 들으시면서 잠 푹 잘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끔 제가 수면제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가지고요. 채팅창에서 진짜 아까는요 정말 사랑합니다 해봤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하냐니까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사랑합니다는 그냥 보여주기식 영혼 없는 인사 아닌가?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아침 뭐 조례할 때 오늘도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기 어디 무슨 영업
영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랑합니다 뭐하고 하면은 저것도 누구 하나 보험 끌어들이려고 판매하려고 저것도 입에 침 바르고 저렇게 하는 이렇게 또 안 입고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쵸 맞아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밤인데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제가 뭐 하나 이제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사연 방송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번 5월 달에는 특별히 가정의 달 특집으로 해가지고 좀 특별하게 진행하는 순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가족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눌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따금씩 또 저의 가족들 간에 있었던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한 번씩은 좀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봐서 아이고 수표님 저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트 뿅뿅.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것도 한번 좀 해보려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웃음 참기 뭐 울음 참기 왜 그런 챌린지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거 좀 한번 해보려고 가정의 달 특집 맞아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수표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분위기적으로도. 요 근래에 들어서 또 제가 우리 형호님 우리 피타 강형호님 리액션 컨텐츠를 몇 번 올려드렸더니 많이들 또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또 분에 넘치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런 시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수표 여러분들 귀 호강도 해드리면서 마음 한켠도 좀 평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숯별 라디오 사연 방송 14회 특집으로 가족을 한번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뭐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로 오늘 들려드렸던 이 이야기만 가지고는 사실 가족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가족의 사랑, 가족의 끈끈한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 통해서도 그래도 수표님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뭔가 여기까지 잘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뭐 비록 사연으로 남기진 않으셨더라도 함께 채팅창에서 그리고 또 댓글로 공감을 해주시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 마음들 고스란히 잘 느껴진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었다. 네. 오글거리더라도 가족한테 우리 사랑한다는 말 꼭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숯불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포레스텔라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거 그 마음은 또 다른 색깔이고 다른 성격이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연에서 나온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가족 간의 사이가 너무 안 좋거나 혹은 나는 뭐 가족이 없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배경에 속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래도 뭔가 이런 화목한 가정을 마냥 부러워한다거나, 그리고 나는 가족이 있으니까는 행복이 당연한 거다 라고 이게 자칫 교만한 생각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런 가족 화목함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을 또 생각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껏 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가족의 소중함이 어떤 건지 잘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숯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음 주제로 15회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숯별 라디오 사연방송 진행을 맡았던 저는 폴의 스텔라, 온화한 남자 미라클 제이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